안녕하세요, 상구입니다. 썸네일이 좀 자극적이죠? 어그로 끌려고 만든 거 아니고 진지하게 연구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 김치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김치코인, 김치프리미엄, 김치에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댓글에 저급하게 김치코인이 뭐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단어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지만 김치와 다른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은 의미나 어감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떠오르는 단어들 많으시죠? 그래서 댓글로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 취지에 일부 공감은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치코인,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와서 달리 바꿔 불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최대한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습니다. 위 단어들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본문에 링크한 나무위키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어제 원화마켓에서는 김프가 순간적으로 40% 이상 돌파한 암호화폐도 나왔을 정도로 과열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김프가 한 자릿수까지 빠지면서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해외거래소 달러마켓에서는 5% 미만의 가벼운 조정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김프가 평균 30% 빠지면서 원화마켓에서는 35%의 낙폭으로 빠진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마음을 졸이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못 참고 패닉셀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 예상하고 현재 김프가 다시 10%대로 올라와 원화마켓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지만 아직 안심하기 이른 단계로 한마디로 폭풍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어제 그렇게 김프가 폭락을 했고 도대체 김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 판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치프리미엄은 기본적으로 국내 거래소 원화마켓과 해외 거래소 달러마켓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고 국내 거래소 원화마켓의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일명 김치코인들은 김치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코인은 김치프리미엄이 존재할 수가 없죠. 원화마켓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비교 대상이 없어서 산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어제 김치프리미엄이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의 원화마켓에서 35%에 가까운 큰 폭락을 보이던 그 시각에 페이코인은 김프가 없으니 하락폭이 적었을까요? 페이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일봉과 비교했을 때 한눈에 봐도 더 빠졌으면 빠졌지 적게 빠지진 않았죠? 김치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없는 김치코인들도 대부분 비트코인이나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비해 비슷한 비율로 폭락하거나 오히려 더 폭락한 코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첫 번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김치코인들까지 김프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 단순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모든 코인들을 비슷한 퍼센트로 시세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김치코인이라고 따로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제 일어난 현상들로 유추해보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김치코인들은 김치 프리미엄과 가격에서 상관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들은 왜 김치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을까? 두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을 높게 유지하면 일단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국내로 보내서 판매하는 재정거래가 성행합니다. 일명 보따리 장사꾼으로 불리는데 현지에서 구매가 가능한 능력이 있다면 가장 쉽게 김치 프리미엄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적인 부분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국가 간 재정거래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각보다 현지에서 현지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보따리 장사를 하려는 세력이 유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하며 일반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현저히 높으면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구매하는 것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는 즉시 손해를 보고 사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도 김치 프리미엄 때문에 원화마켓에서 코인을 구매하기가 꺼려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당연한 이야기라 당시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김프가 잔뜩 낀 암호화폐들을 국내 거래소 원화마켓에서 구매하기가 꺼려지는 일반 투자자들이 현 상황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일명 김치 코인들을 대안으로 삼고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잔뜩 껴있으면 김프가 높은 메이저 암호화폐보다는 상대적으로 김프가 없어 보이는 김치 코인들의 투자 심리가 쏠리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장 쉽고 간단한 이유였습니다. 거래소는 김치 프리미엄을 높게 유지하면서 김치 코인이 많이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모든 코인이 비슷한 퍼센트로 올라가 있는 것이고,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김프가 존재하지 않는 김치 코인들도 최소 같은 퍼센트 이상 폭락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었습니다. 결론은 김치 프리미엄과 김치 코인은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으며, 거래소에서 김프를 높게 유지하면 김치 코인들을 설거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하는 논리를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세워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커뮤니티에 제가 작성했듯이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었다며 시세 조작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 3,000불에서 62,000불까지 오른 비트코인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단속에 나선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